안녕하세요. 보상코드의 손해사정사 백수함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고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 위반의 기준과 보험금이 지급되는 예외 상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지 의무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만약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자는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요? 상법에서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내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 시에는 청약서의 질문표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청약서에서는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불고지를 이유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질문표를 보면 대부분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표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내용은 질병 의심 소견인데요. 질병 의심 소견이란 정식 진단서나 소견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칭에는 관계없이 의사가 발급한 질병 의심 소견을 서면으로 받는 경우에는 고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의사가 질병으로 의심이 된다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코멘트를 남겼다면 이 또한 고지 의무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5년 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입니다. 이는 병원을 몇 번 방문했는지가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치료가 이어진 기간이 7일 이상인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5년 동안 매년 2번씩 치료를 받아 총 치료 일수가 10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치료가 서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여 치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 달 이내에 감기로 치료가 이어지면서 총 치료 기간이 10일이 되었다면 이는 동일 질환에 대한 연속 치료로 볼 수 있어 고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약 부분에서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약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처방 사실 자체만으로 고지 의무 대상이 됩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고지 의무 위반이 확인되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사고와 고지하지 않은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간질환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 후 위암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를 보면 간 질환과 위암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되므로 보험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 위반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지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가입 단계에서는 질문표를 정확히 확인하고 청구 단계에서는 적용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다른 보상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상코드의 손해사정사 백수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